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헌 아닙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선관위는 아니다 라고 말이죠. 부실 선관위 논란에 제대로 기름 쳐부은 헌법재판소인데요. 27일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뚜껑도 열지 마라 라는 거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거나 서류 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을 해서 살짝 팁을 준 거겠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규정의 위반이 662건 적발됐습니다. 시도 선관위가 이렇다면 중앙 선관위는 만만치 않겠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 경쟁 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 절차 위반이 216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요거 두 개 합만 해봐도 1000건에 가깝죠. 978건입니다.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가 발견됐다.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 정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초헌법적인 끝판대장,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끝판대장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번에 선관위 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방어막,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비상계엄밖에 감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총 종합해 봤을 때 선관위는 그냥 불악 아닙니까? 불악. 우덜끼리 잘 살아보세. 우리들끼리 잔치합세. 국민 세금으로. 정말 이거는 깨트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7일입니다. 오전에 헌법재판소가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야. 선관위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치,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 채용이죠. 경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신입 채용에서 부정보다는 경력 채용에서 부정이 쉽죠. 왜냐하면 경력직도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가르는 결정타는 뭐냐? 심사위원들의 판단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심사위원들에게 막 짜미짜미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쉬운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된 경력 채용 이거 291의 전수조사 결과가 모든 회차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채용을 청탁했다라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급이 장관급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19년에 본인의 아들입니다. 인천 광화군 선관위의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중앙선관위의 송봉섭이 전 사무처장, 요거는 또 차관급입니다. 2018년에 본인의 딸을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그 딸을 이제 선관위로 옮기기 위해서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을 다양한 위법, 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을 해서 가족들을 합격시켰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이 내부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자녀를 내정하고 친분이 있는 직원들 이제 시험위원으로 구성해서 면접 점수 조작하고 변조까지 하는 듯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뭐 딸, 아들뿐만 아니라 뭐 예비, 사위 등등등 다 동원됐다라는 거죠. 이 김세환의 아들 그리고 송봉섭의 딸 비롯해가지고 고위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들은 당연히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민을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조민의 자리 그 한 사람은 밖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능력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나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조차 공정하지 않았다는 건 이 선관위 세계에서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에 대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고 공정한 채용을 지휘,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인사 관련 법령 기준까지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가지고 가족들 채용을 알면서도 눈 감았고 그리고 쉽게끔 대응했고 이 모든 것이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중간에서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야, 입 좀 맞춰봐. 야, 그거 서류 파기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했습니까? 선거 있은 후에 선거 자료 폐기할까봐 그리고 서버 교체 이런 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은폐할까봐 조마조마했었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허위 답변을 했죠. 야, 지 딸도 있고 지 아들도 있는데 말하면 들통나니까 우리 따로 저장한 게 없으니까 이거 제출할 수가 없다. 이따위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박찬징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었던 시절 2022년 당시에 자녀가 이 경력 채용에 합격해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도 않았고 나는 잘 모르겠고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요거 빨리 자수하고 강명 찾아야 되겠네 싶어서 본인이 이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거죠.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북한 사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계열 같은 것이 그 순수 혈통 이런 것으로 지금 조직이 운영되고 그게 세습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계층 간의 사다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덜끼리 그리고 아버지 뭐하시노가 통하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이 감사 보고서가 왜 나왔냐면요. 지난해에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반발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일이 잡히고 27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뻔뻔하죠. 선관위가 마지막으로 이 기대는 그러니까 우리의 불법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서 사법부를 활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국민의힘의 빙시 같은 김재섭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대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대법원의 판결들은 보통 선관위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다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부정선거 파트를 맡은 도태우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비호 아래 선관위를 보호하는 사법부, 선관위와 함께하고 있는 서로가 짬이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사원도 사실 자기들이 이 부정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기대받는데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말에요. 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서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다 라는 거죠.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요. 조금 이거 뒷목 잡을 일인데, 아니 지금까지 이 선관위의 이 채용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다. 친인척 채용하는 거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왜 고발하고 날리고 언론에서 우리를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드느냐. 지금까지 간부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전통처럼 해왔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앙선관위가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에 대규모로 경력 채용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뭐 고위직 에 있는 자녀들이 또 대거 채용되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실제로 경남 선관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있었다고 내부에서 투서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수사가 그냥 종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요, 이 검찰에 좀 수사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끈끈한 뭔가의 커넥션, 연대가 있지 않을까. 아니고서야 내부 투서가 올라왔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사건 종결을 내렸다라는 건 애매하게 이해가 불가다라는 거죠.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직원들 사이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 채용하는 게 전통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실태가 있는데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선관위의 실태가 이 정도 파악이 됐고 국민들에게도 선관위에 대한 부정청탁, 부정채용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결을 한 부분, 이 부분 이거는 제대로 비호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진짜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막아선 것이잖아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뭐 비상경으로밖에 선관위를 확인할 수 없겠구나라는 국민적 지금 이해만 더 키울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 행정부는 대통령, 입법부는 국회, 이렇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권 분립인 거죠. 선관위까지. 선관위는 완전 무풍지대라는 말이죠.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상식을 벗어난 이 판결을 해버렸다라는 것. 다시 돌고 돌아서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엉터리 기관이다라는 것. 심판을 할 자격이 되나라는 의문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 세금 쓰면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선관위가 자신들의 가족들을 채용해가면서 부락으로 만들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국민 세금 쓰면서 국민의 감사도 안 받겠다라면 이거는 노답 인간들 모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서 국민들 지지와 함께 이 개헌이라는 게 아마 저들이 생각하는 그 개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개헌은 이렇게 초헌법 기관으로서 자리 잡은 선관위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사법부가 이 그들만의 커넥션, 비호 세력으로 키워가는 부분도 분명히 손을 댈 것이고, 대한민국의 부패와 부정의 세력들과 커넥션이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개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뭐 지금 뭐 조기 대선을 운운했던 사람들은 개헌이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이 내각제로 돌리고 지금 룰루랄라 신이 난 것 같은데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헌 아닙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더욱더 생각나는 이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